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종목도 계속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추가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버렸죠. 지난 6월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깨면서 오늘 코스피가 2.42%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29% 정도로 지난 저점을 여전히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저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문제고요. 추세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지난주에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번 하락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 어디까지 빠질까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번 하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이 지금까지 좀 지루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지난 6월 고점 이후로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안 가고 저 종목도 안 가고 신저가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도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하락이 그런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하락 그리고 어떤 이제 바닥을 잡는 하락의 마지막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자리인 만큼 마지막 같은 어떤 우리 영화라든지 뭐 공연이라든가 뭐 어떤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라도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클라이막스는 어때요? 뭔가 화려하고 긴장감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조가 되는 느낌이 있죠. 지금이 약간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이 하락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 계단식 하락의 느낌에서 조금 강력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 거고 뭐 한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하락이 어떤 전조전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2200포인트, 300포인트 여기를요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던 자리인 만큼 상당히 믿을만 했던 자리다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2300포인트 조금 아래쪽인 2250포인트라든지 2300포인트 언저리는요 지지라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더군다나 지난 6월에 올라왔던, 7월에 올라왔던 상승세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현혹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단타 물량이다. 선물 시장에서 약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뿐인 거지 외국인들은 다시 또 팔 거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외국인들 매도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하락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끝이라면 그리고 그 모양이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 하락이 된다면 이번 하락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매수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아니라 하락이 충분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매수일 거고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내려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을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걱정만 커지겠지만 어쨌든 이번 하락이 끝나면은 끝이 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났구나. 이제는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내가 한 40% 손실 중입니다. 30% 손실 중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번 하락에 50%, 60%까지 손실률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30%대, 20%대, 10% 손실률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쯤 와가지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저점 깨니까 이제서야 말 바꾸기 식으로 이제서야 뭐 현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에 현금을 늘립니까? 손실이 얼만데요. 그거는 너무 이 투자자들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에요. 지금의 현금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 손실 너무 크고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많이 다칠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꼴보기도 싫어져요. 그래서 주식을 안 하게 되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꾸준히 해야 되고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현금화가 아니라 버티는 게 맞습니다. 사실 매도라는 것은 올라갈 때 하는 거지 내려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어때요? 올라온 종목들은 그냥 매도하세요. 편하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떨어진 종목들은 제가 기다리세요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죠. 내려갔을 때 손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다라고 주식 격언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려간 종목을 손절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좋은 시점일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이걸 기다렸다가 다음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은 제가 보기에는 11월, 12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 이런 것들이 쪽으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 조금 뭐 2, 3개월 깊게 빠진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지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깊게 빠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깊게 빠지든 뭐든 간에 제발 좀 끝내라 라는 마음으로 이번 하락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현금을 들고 기다렸던 분들께는 매수의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지난 코로나 때처럼 아무 종목이나 사면 돈 버는 그런 뭐 아무거나 다 날아가는 장세입니까? 라고 한다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신저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지겠지만 일단 잡아놓으면 수익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현금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현금을 꽉 잡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손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다면은 뭐 가까운 문방구 같은 데 가면요. 수갑 같은 거 팝니다. 사가지고요. 뭐 어디다 좀 묶어 놓으세요. 손 좀.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라라는 말.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좀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장이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는 아, 네 말이 맞았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항상 그렇게 뒤늦게서야 깨닫지 마시고 미리미리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저는 지난 과거가 어땠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 잘 안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는 것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한 분이라도 저의 뜻을 알아내시는 분들은 거기에 마땅한 또 대우를 어떤 뭐 과정이라던가 준비를 미리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 말을 듣고 현금화를 하셨던 분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서라도 제 말을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하락이 끝나는 시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맞출 수는 없지만 저는 어디를 하락의 그 끝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패닉 셀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 하락이 좀 깊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패닉 셀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2,000포인트 예상하고 있고요. 패닉 셀이 나온다면 저는 1,800까지도 밀리지 않을까 또는 그 이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패닉 셀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인데 이 패닉셀은 공매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가 자꾸 원인이고 문제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반대매매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산 사람들의 반대매매가 굉장히 깊게 나오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아주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버틸 수 있냐 버티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버틸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하락은 저는 추가 하락이 좀 깊을 것이고 그리고 하락의 끝바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끝 무렵 때 우리가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고 저는 뭐 예상에서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했던 거 사도 되는 종목과 사지 않아야 되는 종목, 추가 매수하지 않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선별하는 작업을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케어랩스요. 케어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950원에 40%. 11,950원에 80%요. 40%. 40%요? 네,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셨고. 일단 뭐 추가 매수 기회는 뭐 없어졌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지금 좋았었는데 좀 나빠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적자가 지금 최근에 나고 있거든요. 근데 적자 1년 따는 거는 사실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적자 1년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 적자에 막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연속 적자로 막 4년, 3년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흑자가 네네. 나다가 뭐 이번 분기에 뭐 적자가 좀 났다든지 또는 뭐 1년 적자가 좀 났다든지 이런 거는 환율도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싸지니까 아무래도 원가가 네네. 절감이 안 되겠죠. 그죠? 환율이 높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물가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원할 만큼 그러니까 뭐 만족할 만큼의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요즘에 네. 비대면 진료 제도와 기대의 강세 뭐 이런 이야기가 보여지는데 어쨌든 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는 아마 하반기 제가 이야기했던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 저는 제약 바이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그 주도주 대열에 끼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신다면 6,000원 또는 5,000원까지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또 올라온다면 그때가 추가 매수하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요. 만약에 안 저는 빠진다면 여기서 버티다가 찍 올라오다가 아마 11,000원 또는 10,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홀딩을 해가지고 그냥 뭐 손실을 좀 줄여서 9,000원이든 10,000원이든 튀어 올라왔을 예, 때 예. 저기서 매도하는 것을 보고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지금 시청률 마음은 지금 팔면 어떨까라는 건데 지금은 뭐 올라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막 올라가가지고 예,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주식, 주가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지 내 마음이 빨리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네네. 오늘 지가 움직인 거랑 내 마음이랑 뭔 상관입니까?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네, 나의 마음은 항상 평온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주가, 네.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요. 좀 그런 생겨서 마음도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네, 올라오니까 네. 아, 지금 팔아야 되나? 오늘 꼬리 달았는데 아까 팔 걸.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변덕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주식은요. 내 마음을 외면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과 생각들을 그냥 무시하고 차단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주식 수익이 안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마 케어랩스를 사실 때도 그랬을 거예요. 어머 지금 사야 돼. 어머 지금 사야 돼 하다가 샀단 말이에요. 아, 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자꾸 뭔가를 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망상들이 전부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9,000원이든 10,000원까지든 안 올라오면 나는 그냥 신경도 안 쓰겠다 생각하고 평상 생활 네네. 하세요, 그냥. 그러면 얘가 올라오든 될까요? 말든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한 거를 문현진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왜 제약 네. 바이오가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금. 네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타임 8,700원 20%. 8,700원에 700원 20%. 20%예요. 네, 일단은 얘도 상호가 변경이 됐네요. 그죠? 근데 왜 사셨죠, 이거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고 들어갔는데 계속 내리더라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실체가 뭘까요? 우크라이나에서 현대 에버다임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나요? 재건 좀 해달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네.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 이렇게 재건 좀 해달라고 어떤 특정 기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특히나 자국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힘들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다 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한 번만 해봤으면 이런 거에 안 속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게 왜 그 말이 안 되냐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재건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아직까지 그냥 싸우고 있는 도중인데 재건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은. 언제 끝날 줄 알고 전쟁이 끝나야 재건을 하든 마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요. 끝나지도 네.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재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돈 뭐 줄 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쟁을 한다고 막 무기 사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재건을 한다고 네. 치더라도 뭐 돈을 엄청나게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내거나 비싸게 받아내오고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도와주는 식으로 가서 재건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거나 수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냥 택도 아닌 테마 준 거예요. 그냥 뜬 소문에 가까운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지금 시청자님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재건주 뭐 재건이고 뭐고 그냥 앞으로 좋겠지 하고 이렇게 사신 건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돈은 무조건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구나. 아, 너무 뜬구름 잡는 네.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래요. 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주가가 우크라이나가 뭐 재건을 할 수 있다, 전쟁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하면 튀어오르다가 갑자기 뭐 동원령 내리고 뭐 전쟁 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밑으로 띡 빠졌다가 아우 세계 뭐 정상들이 좀 우크라이나 좀 도와줘야 된다 하면 띡 올라갔다가 야 도와줘야 되긴 하는데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뭐 전쟁 자꾸 일어나고 이거 오래 장기전 갈 것 같다면 에이씨 안 되겠다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거는 시청자님인 거죠.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놀아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좀 아래쪽에 갖고 있으면은 올라갔다가 내 본전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 본전 왔다가를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한데 8,700원에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내 본전 내려가면 손실 올라가면 내 본전 내려가면 손실이니까 기분이 어때요? 항상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기업은 제가 함부로 팔아라 사라라고 하기 좀 힘든 게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갑자기 급등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전쟁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끝나가지고 재건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시작할지 언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건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번 튀어 올라와 주길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면 시장도 안 올라올까요? 좋고 그 기다리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는 그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다고. 우크라이나에 한번 가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정상한테 물어보세요. 재건하실 겁니까? 재건을 현대 에버다인 거 하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긴 할까요가 아니라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주 빈약한 희망 하나 가지고 가져가 보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거 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당장은 지수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밀리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요거 밀리고 나면 반등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등을 한번 줄 것 같은데 그 단기 반등 때 뭐 7,500원이든 8,000원까지 튀어오르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이런 투자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거는 진짜 피말 나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조이시트요. 조이시티고요. 네, 30%고요. 네. 8,500원에 샀어요. 오래됐어요. 8,500원에 30%.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 네. 일단 게임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을 때 저기 오랫동안 이렇게 우상향을 해가지고 있는 요 자리 그리고 전고점 언저리 고점 거의 근처에 와 있는 이런 종목 차트 바로 보낼게요. 이거는 네, 차트를 네.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차트에 제가 화살표를 막 쭉쭉 그어놨죠. 네. 우상향을 쭉 해놓고 전고점 언저리 쭉 와 있는 이런 거 잡아가지고 물리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몇 년이고 그냥 날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이런 자리는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칭찬 일색이에요. 이런 네. 기업 안 사면 돈 못 벌어요. 앞으로 더 갑니다. 간다 뿅 이러고 있어요. 막. 네. 네, 계속 간대요. 그냥 앞으로 계속 갈 거고 이거 사야 된다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런 기업의 함정이요. 꺾이고 나면요. 다시 저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네. 2021년, 2022년 때 이렇게 8,000원대 올라왔었거든요. 네. 이 8,000원대 올라오기 전 8,000원대는 2015년대예요. 네. 그러면 올라오기까지 6년 걸렸다는 거네요. 그전 네. 8,000원대가 2011년, 12년인데 올라올 때까지 4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시청자님 네. 지금부터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네. 적어도 그러면- 5, 6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각오와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저런 고점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 그런 각오와 준비를 하고 왜 고점부터 들어갑니까? 다 빠지고 저 바닥에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네. 들고 있다가 내 돈 하나도 안 잃고 저 저점에서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돈 버는 일만 생각하면 되는데 괜히 현금을 네. 미리 주식으로 다 바꿔놔가지고 주식이 반토막 나가지고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하면은 네. 기다려서 본전 찾는 거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손실을 내고 손절하기엔 너무 손실도 크고 비중도 좀 크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시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게임 관련들은 네. 저는 앞으로 조금 유망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은 이제 환율이라든지 전 세계가 뭐 분위기 자체가 게임주에 이렇게 시선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게임주 사야지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더군다나 게임주는 위로 올라가는 탄력이 센 만큼 아래로 내려가는 탄력도 굉장히 세요. 그래서 네. 올라갈 때도 막 진짜 수백 프로 급등이 나오는 게 게임주지만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막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반토막 나고 막 진짜로 80%까지 손실 나고 그렇게 되는 게 게임주예요. 그래서 네. 변동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려갔을 때 잘 사고 올라갈 때 잘 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네. 반대로 하셨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샀고 내려갈 때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건데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데 얘가 지난 이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빠졌는가 평균적으로 2,600원 또는 2,000원대까지 이렇게 물렸었어요. 네. 네, 그럼 저기까지 이번에도 빠지는 그렇게 것을 기다려봐야죠. 이번에도 그렇게 내려올까요? 그럼 모르죠. 미리 모르죠. 손질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했다가- 미리 손절이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네. 여기서 미리 손절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 잡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자꾸 때려 네. 맞추려고 그래요. 2,600원까지 내려갑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2,6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저기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 오늘부터 네. 지금 2022년 9월 26일 아닙니까? 그죠? 네. 오늘부터 같이 인생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같이 어떻게 되는가 좀. 저도 네. 좀 보고 싶어요.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바닥을 잡는지 밑에서 바닥을 잡는지 어쩌는지 보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뭐 다 네.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지켜보는 게 맞는 거고요. 추가 매수 한다면 오히려 이 2,000원까지 내려가야 매수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안 내려가면 매수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매수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는 건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행동을 이 매수가를 8,500원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매수가가 낮아지려면은 이 3,000원에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낮아지겠습니까? 저기 500원에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많이 낮아지겠습니까? 2,500원에 비해서. 500원에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네. 많이 빠질수록 추가 매수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네.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롭다만 생각하지 추가 매수 효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일어난 일을 이제 뭐 일어난 일이고 물려 있는 건 물려 있는 거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겁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벌어진 네. 일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저는 2,000원까지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2,000원까지 네. 빠지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요 3,000원대에서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좀 횡보를 하거나 네. 버티면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웅제약 대웅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만 원에 10%예요. 19만 원에 10%요. 네. 네. 뭐 일단은 요것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금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19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딱 올라온 고점에 사셨네요. 이거 여기 맞아요. 7월? 그때 매수했는데 계속 올라가겠는 줄 알고 매수를 했더니 네, 맞습니다. 최악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내가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생각 때문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많은 개미들이 고점에 물려서 고생을 해서 여기 전화를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만들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내가 고통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에 손에다가 맨날 그 가위로 갔다가 칼로 갔다가 막 상처를 내면서 아우 아프다 아프다 이러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상처가 없는데. 그죠?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올 때 사지 마라는 이야기가 올라올 때 사서 잘 된 케이스보다 이렇게 안 된 케이스들, 물려있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올라왔을 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려왔을 때 사면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유리한가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유리한가 하면 당연히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유리해요. 근데 뉴스를 보면 올라갔을 때 좋다는 이야기가 많고 좋으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자꾸 사버리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할 때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올라왔을 때 사셔가지고 지금 고생 중이지만 반대로 이 차트를 보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그죠? 예. 내려가고 있으면 뭐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파는 게 좋다고 했어요? 사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방금 제가 기다려도 질문한 거 되잖아요. 있잖아요. 방금 질문한 거를 한 번만 대답을 해주세요. 내려가게 되면 사는 게 좋다고 했나요? 파는 게 좋다고 했나요? 제 말 안 내려갈 들으셨죠? 때 원래 다시 한번 내려갈 때 해볼게요. 원래 사라 했는데 내려갈 때 사라고 했는데 사라고 했죠, 제가- 그죠? 내려갈 때 사라고 네.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린 거는 좀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 종목 지금 19만 원 10% 이건 잊어버리시고 내려가고 네. 있는 요 타이밍에는 사는 게 유리한 겁니까? 파는 게 유리한 겁니까? 그냥 기다리려고 기다리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아니요, 물린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걸 그냥 네. 아예 안 샀다, 아예 안 들고 있다 하고 생각하고 대웅제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공부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아, 계속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 사지 말고 더 내려가.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내려가서 같이 올라갈 그냥 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뭔가 이제 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14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그때 좀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저 아래까지 한번 밀릴 것 같은데요. 밀리게 되면 12만 원대, 13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 싶습니다. 비중 10%인데요.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 대웅제약은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지는 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봐요. 이거를 다시 한번 녹화를 보시면서 지금 긴장하셔서 뭔가 조금 제 말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녹화를 보시거나 다시 보게 하셔가지고요. 이게 왜 여기 사야 되는지 간단했습니다.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가면 사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 내려가면 12만 원대 추가매수 하셔가지고 올라갈 때 17만 원, 18만 원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저는 매도하자. 그때는 아마 수익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께 또 강연의 공지를 안내해 드리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 오후 8시에 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거짓말 못해서 제가 예상했던 시장, 저는 90% 이상 맞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토시 안 틀리고 지점, 포인트, 기간 이런 것들을 맞출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배우시기가 싫다면 사실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배우면 도움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현대 그린푸드 내년에 인적 분할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추가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인적 분할이고 뭐고 간에 주가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9,600원에 매수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고평가 종목을 사는 게 좋습니까? 저평가 종목을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마 저평가 종목을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저평가 종목을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도대체 저평가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 자동차가 안 좋은데 비싼 자동차가 있고 좋은데 싼 자동차가 있고 음식도 맛이 없는데 비싼 게 있고 맛있는데 싼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저평가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좋은데 싼 거, 맛있는데 싼 걸 이야기하죠. 가격이 싸다라는 게 저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대신에 내용은 뭐다? 기업은 좋아야 되겠죠. 그럼 현대 그린푸드라는 기업은 저평가일까 고평가일까라고 했을 때는요. 얘는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굉장히 연간 이익률도 선방을 잘하고 있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도 별로 흔들림이 없고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식량 관련주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식품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선방 잘 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어때요? 안 올라가고 있죠. 왜?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코로나 뭐 마스크 관련주 마스크 뭐 백신 관련주 뭐 이상한 뭐 태조 이방원입니까? 예, 그런 거 이상한 거 올라가니까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따라 붙으니까 이런 데 관심이 안 가죠. 왜요? 에이, 코로나에다가 뭐 기술 지금 뭐 AI 지금 뭐 4차 산업 하는데 무슨 식량이 지금 올라가? 안 사요. 그러니까 가격은 남들이 안 사니까 싼데 회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회사는 너무 잘 돼 있는데 가격만 싸면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00원에 매수했다라는 것은요. 이 저점 라인 때 잘 사놨기 때문에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거는 시청자님 문제가 아니라 9,600원 샀지만 주가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렸잖아요. 그럼 기업은 좋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렸다? 가격만 싸진 거네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되겠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시황 때 지금은 안 사고 뭐 하십니까? 사야지요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것도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20%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그거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어딥니다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 빠졌을 때 얘도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올라온 종목이 하나기술이네요. 64,000원의 비중 5% 정도인데 수익을 챙겨야 될지 지켜봐도 될지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무조건 챙기자주의죠. 뭐 지켜봐도 될까요? 뭐 챙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항상 한다면 저는 무조건 챙기자주의입니다. 항상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도 기회가 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주식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봐요. 수익을 줬는데도 수익을 챙기지도 못했고 탈출할 기회를 줬는데도 탈출할 기회를 챙기지 못했고 안 살 수 있었는데 그것도 사가지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안 사고 하루만 지켜봤으면 얘가 더 좋은 타이밍이 보여줬을 텐데 하루 전날 얘를 먼저 사버려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업을 날려버리게 되거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왜 생기냐면요. 지금 당장 right now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게 맞을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미래에서 온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팔면 내일 올라갈까? 내가 이걸 지금 가지고 가면 내일 떨어질까?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제일 유리한 거는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내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강인한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제가 늘 마인드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시청자님께서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는 게 배가 아프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수익을 못 챙긴다. 어느 쪽이 좀 더 기분이 나쁠 건지 생각만 해보라는 거죠. 저는 못 챙겨서 아쉬운 게 더 기분이 나빠요. 왜? 못 챙긴 거는요. 챙겼으면 내 돈이 된 건데 그리고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나랑 상관없는데 내가 들고 있으면 나랑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데 내려가면 나랑 상관이 있는 거죠. 수익 낼 뻔한 걸 날려버리게 된 거고 또 다시 또 고민해야 돼요. 하지만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는 거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나는 끝냈는데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도 쪽에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 고민된다 하면 사실 절반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죠. 항상 말하는 거. 반만 팔고 반은 가져가라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반을 대응을 해도 되고 반을 팔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편안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게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갈지를 뭐 차트를 보면서 정고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평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좋다.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올라온 종목 중에 MCNX라는 종목이 있네요. 37,000원에 30% 정도를 이렇게 매수하셨는데 끌고 가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손절이란 단어도 머릿속에 잊으세요. 추가 매수 손절 이런 단어는 머릿속에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요. 영업이익이 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기업 자체가 뭐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휴대폰용 그리고 뭐 자동차용 이런 카메라 만드는데 부품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금 좋을 수가 없죠. 왜냐? 부품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뭔가 재료를 사와가지고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진작에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이
뭐 반도체, 부품단 이런 것들은 제가 안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시기가 작년 뭐 5, 6월 달부터 해서 요 올라올 때도 이거 올라오는 거 지금 마지막 그 불꽃놀이다, 설거지다, 안 사는 게 좋다, 환율 올라가는 게 좋은데 왜 이런 걸 사느냐. 금리 올라갈 때 건설주 사지 마라 했던 것처럼 환율 올라갈 때 부품주들은 전부 다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행스럽게 적자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적자 난다면 내려가는 폭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절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아요. 이번 시장이 멈추게 된다면요. 아마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4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바닥을 잡는 걸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상담 방송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29,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요. 시장 상황, 주변 뭐 환경들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29,000원만 되면 무조건 추가 매수를 딱 때려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까지 왔을 때 시장이 안 좋으면 더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가격을 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바닥 잡는 걸 보고 유무를 확인하고 25,000원대부터 35,000원까지 바닥을 조금 잡아준다면 다시 한번 상담하고 추가 매수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는 아마 50%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현금을 잘 보유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네. 이거 산지가 오래되고 두 번, 세 번에 대해서 산 건데 단가가 17만 9,200원이에요. 17만 9,200원의 비중은요? 예, 그래갖고 이제 60%가 네. 됐는데요. 예, 좀 전에 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팔면 오를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아주 명언을 들어갖고 좋긴 좋은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손절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털어버려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지금 따구리 넘게 손해봤는데.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애초에 비싸게 사셨고 추가 매수도 마음대로 하셨고 마음껏 하셨기 때문에 비중은 높고 또 매수가도 네. 높고 이거는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 너무 손을 이상하게 많이 돼버린 거예요. 예, 네, 우리가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카센터 가면 되는데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들어 올려가지고 차 뒤집어가지고 막 부품 다 때려 부수고 이래가지고 차 가져가면 폐차시켜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내가 주식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배운 사람도 아니고 경험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뭘 많이 알지 못하는데 내가 뭔가 자꾸 해보겠다 하는 그 순간 계좌가 좀 엉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꼬이면 많이 꼬일수록 전문가분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질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 병도 그렇잖아요. 키우지 말고 가면은 고쳐지는데 키워서 가면 안 고쳐진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약간 키워진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애초에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었죠. 고점에 올라왔을 때부터 저는 이거 거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면 안 되는 기업을 샀고 첫 번째, 두 번째 내려갈 때 추가매수 함부로 하지 마라 했는데 함부로 하셨고 비중이 많아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매수 고민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추가매수를 아무리 해봤자 이제는 매수가를 뭐 한 14만 원 이하로 줄이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비중이 많아져가지고요. 아무리 잘해도 14만 원, 15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갈 때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지 이 기업도 실적은 좋고 뭐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때 아마 약하든 조금 중간 정도든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등이 나올 때 저는 한 15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손절도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까지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반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묵묵하게 반등 나올 때까지 그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가 아니고 나올 때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묵묵히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얘가 반등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은 시장이 바닥을 잡아야 돼요. 이번 하락이 제 생각이 맞고 만약에 제 예상대로 이번 하락이 만약에 시장 바닥을 잡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 6만 원까지 빠지든 5만 원까지 빠지든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공포를 느끼실 필요도 없고 뭐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올라왔을 때 다시 12만 원대에서 1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기서 손절할까 말까를 고민해야지 8만 5천 원은 아닙니다. 하실 거면 11만 원, 12만 원대부터 손절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네. 홀딩하시고 반등 나올 때까지는 이 종목은 잊어버리자. 이제는 더 이상 자꾸 이 종목을 애착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 손대시다 보니까 자꾸 이 덧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내려가게 냅두세요. 그냥. 예, 예. 애초에 안 하고 냅뒀으면 상담이 좀 다른 상담이 되었고 할 게 되게 예. 많아졌는데 지금 너무 비중도 커지고 조금 안 됐어요. 뭐가 잘.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11만 원, 12만 원대 올라올 때 저기서 비중을 줄일 거면 화끈하게 줄여가지고 다음을 도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식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홀딩 하시면은 아마 11, 2만 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마트요. 이마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만 원, 30%. 14만 원에 30%고요. 네. 30%면 비중이 또 많으시네요, 좀. 예. 이거 지금 물로 찼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추가 매수를 좀 하시고 전화를 주시고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비나이다 제발 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하고 부탁도 정말 많이 드리고 혼도 내보고 온갖 걸 다 해봤거든요. 네, 제가 추가 매수 제발 좀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는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귀에 현미경으로 보면 한번 보잖아요.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귀 검사 한번 해보면 딱지에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니까 이렇게 답이 없어져요. 추가 매수는 자꾸 하면 답이 없어져요. 어떻게가 아니라 답이 없어져요. 자꾸 시청자님이 답을 지워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저도 곤란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죽을 맛이에요. 난 주식하러 왔는데 사러 팔려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계좌 내가 열었는데 주식도 사고 좀 팔고 하려고 한 거지 어떻게 현금 들고 가만히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주식하면 안 돼요. 주식은요. 현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든 과정 그럼 일련의 과정들이 다 주식이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장, 안 좋은 시장 구별도 못하고 그냥 자꾸 사게 되니까 안 좋은 시장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생하게 되고 추가 매수도 막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좀 고치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마트라고 하는 기업을 지금 추가 매수를 좀 안 했었으면 주가가 더 빠져내려간다고 하는데 또는 시장이 바닥을 잡는다고 하면은 역사적인 저점이잖아요. 이마트가. 지금 보면은 상장 이후로 8만 5천 원까지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손실 중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이 8만 5천 원까지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 상장했을 때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마트를 한 번이라도 거래하거나 지금 계좌에 이마트라는 종목이 있는 사람들 다 수익 중이다, 손실 중이다? 모조리 다 손실 중이에요.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조리 다 손실 중이에요. 세력도, 큰손도, 부자도, 재벌도 다 뭐라고요? 다 손실 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누가 버티냐 싸움이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다 팔고 나면 매도할 사람들이 마지막 매도하는 사람이 딱 매도하고 나면요. 이제는 사는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그 말은 여기서 다 팔고 나면은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 충분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샀으면 될 거를 괜히 추가 매수를 진작하셔가지고 비중만 커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현금이 더 있다면은 기다렸다가 이번 시장이 빠지게 되었을 때 7만 원이든 6만 원이든 한번 내려와 준다면은 그때 좀 승부수를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게 좋다. 만약 제가 생각한 대로 패닉셀이라는 게 나와서 시장이 좀 과격하게 빠진다면 급하게 빠진다면 저는 이거 5만 원까지도 한번 일시적으로 딱 내려갔다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만 원대 추가 매수하는 게 역사적인 기회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왜 삼성전자 막 만 원에 샀다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막 투자해서 들고 있는 분들을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 역사적인 저점에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물려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로 상담을 이용하시길 바라겠고 물리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마트만 보더라도 시청자님은 계좌가 다 물려 있겠구나. 지금 현금도 많이 없으시고 추가하면서 마음대로 했겠구나가 보여요 원래.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수익 나요. 근데 자꾸 수익만 내려고 하니까 뭘 손대든 손실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시는 그날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홀딩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비중은 20%고 네. 48만 3천 원이요. 네. 뭐 태조 이방원 때문에 샀어요? 네. 그 태조 이방원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무료 방송을 하다가 생각했는데 네. 태종이더라고요. 태조가 아니고 태종이더라고요. 태조는 이성계, 그죠? 태종 이방원. 네. 근데 그 역사를 바꿔가면서 태조 이방원으로 사람들 현혹시키는 그 전문가들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팔아내고 싶은 건지 자기들이 싸게 사놨나?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유혹해가지고 자기들 거 비싸게 팔려고 하나?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현혹을 시키는 거지?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에는요 위험 요소가 되어가고 있고요.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의 지금 뭐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라든지 전기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또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활용도 이런 것들 기술력 좋은 건 인정을 하고 너무 좋은 건 맞는데 환경이 네. 위협적이에요. 환경이 네. 다른 국가들이 아이고 한국이 잘 만드니까 그냥 한국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한국만 써야지 이게 아니라 야 한국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기업이 없어 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자기들 자국 기업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는 좀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환경이 좀 좋아졌는가 하면은 막 노조도 있고 뭐 이런 거랑 저런 거 막 규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풀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산업이 지금도 정부를 보면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뭐 기업을 위한 뭐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민생 안정이라든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야기들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어때요?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한 발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얘가 지금 올라간 거는 단기 반등인 거지. 이거를 뭐 테마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 태조 이방원이 날아가네 만에 2차 전지가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이건 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막 9만 전자 찍을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다 했는데 지금 반토막 난 거 보세요.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 반도체가 미쳤다. 10만 전자, 20만 전자 간다. 우리나라가 뭐 TSMC 제친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그때도 TSMC한테 네.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냉정하게 보라 했거든요. 삼성전자 네. 5만 원까지 빠집니다. 라고 9만 원대 이야기했다가 제가 한 욕 먹었어요. 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러면서. 근데 주가는 네. 거짓말 안 해요. 비싸지면 싸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발 좀 사지 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일단 사신 건 어쩔 수가 없고 테마 분위기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본전 또는 47, 8만 원까지 한번 반등이 나와 줄 것 같아요. 혹여나 2차 전지 이야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은 요거는 정고점 뚫고 아마 52만 원대까지 한번 튀어 오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마가 끝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속지 마라는 거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팔아라고 도망가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시는 네. 속지 마라는 건데 아마 이 방송을 안 보고 있는 수많은 1,400만 인구 중에 이 방송 몇 명 볼 것 같아요. 네. 1,400만 주식 인구 중에 이 네. 방송을 10,000명이 본다고 하더라도 1,399만 명이 사줄 거라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고 사지 마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주식은 그렇게 남들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올라와 줄 때 그들이 또 비싸게 산다고 달려들 때 50만 원대 가깝게 매도하시고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혹여나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40만 원까지 네. 혹여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임무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항상 그 나오잖아요. 투자 유의평이 지금 나오네요. 뭐 여기 제공되는 정보들은 뭐 조언이다. 판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 모든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걸 어떻게 가리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 낼 수 있는 좀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뭐 며칠 동안 계속 빠질 것 같은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잘 버티면은 이것도 저는 끝나간다. 이 끝을 함께 같이 지켜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